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라마의 전개. 페렌치의 사례에 나타나는 패턴은 피해자, 가해자, 이상화된 전능한 구원자, 무관심한 어머니라는 주요 등장인물 4명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전개로 바라볼 때 가장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인물들은 정신치료 상황 속에서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발달하는 전이 역전이 상련을 통해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짝을 이루기를 반복한다. 이들은 원래 근친상간 피해자의 치료에 관한 논의에 등장했었지만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근친상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가 된 경계선 환자의 정신치료에도 적용된다. 이들 가운데 앞의 세 인물, 피해자, 가해자, 이상화된 전능한 구원자는 좁은 역전이와 넓은 역전이가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융합되는 일종의 예상 가능한 패턴을 보여준다. 환자의 아동학대 과거력이나 피해자로서의 경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어떤 강력한 힘이 치료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환자를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어주겠다는 열망을 느끼게 만든다. 페렌치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로부터 유발된 이러한 역할 대응적 반응은 자신의 과거 대상들을 구원 혹은 복구하고 싶어하는 치료자 본인의 기존 소망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신치료를 이러한 구원자, 피해자 패러다임으로 시작하면 수많은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환자는 치료자가 갖고 있는 동기를 치료자와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학대를 당한 환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학대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그들에게는 달리 생각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언뜻 무의미해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기 위해 자신이 학대를 받은 것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을 택하게 되면 환자는 자신이 당한 폭력이 악의에 찬 우주가 만들어낸 무작위적 산물이었다는 더욱 소름 끼치는 가능성보다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과 염려의 마음에서 학대한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환자의 경우 자신은 환자를 학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치료자의 말을 근본적으로 불신한다. 게다가 치료자가 이러한 환자에게 당신은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에 책임이 없다며 안심시키려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치료에서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환자는 그야말로 치료자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안심시키는 말이 치료자의 기분을 나아지게 할지는 몰라도 환자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 누군가가 사랑을 가장하면서
자신을 착취했던 경험이 있는 환자는 타인을 보살피는 직업에 본능적으로 의심을 품는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칭찬하는 말을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 불신이 숨겨져 있죠. 많은 대상관계 속에서 자기를 칭찬하고 지지하는 것 같은 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람은 누군가가 지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위험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서지, 저 사람의 정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인데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치료관계예요. 그렇게 일반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 같으면 특별히 나에게 와서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을 거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반응하는 것이 지금 내가 예상하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내 정서나 내 생각 중심으로 내담자를 보는 패턴에서 내담자 중심으로 내담자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분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쪽에서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우리가 이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상담 실제에서는 내담자 생각보다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정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꼭 이 얘기 해줘야 돼. 하면서 상대방 입장보다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성적 학대의 피해자였던 환자는 실질적인 보살핌을 주는 부모를 통해 세대 간 경계와 한계를 학습하며 성장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치료 상황에 존재하는 전문적인 경계들을 흔히 잔인한 형태의 유보 조치로서 경험한다. 치료자에게 회기 연장, 신체적 접촉, 치료자의 자기 노출, 24시간 연락 허용 등을 수반하는 보살핌의 증거를 요구하기도 한다. 치료자가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해주기 위해 무리하기 시작하면 치료자의 노력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모를 대신해 주려는 시도는 환자에게 필요한 애도 과정을 건너뛰도록 하고 환자가 적합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부모처럼 보살핌을 줄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든다. 네,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드라마의 전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이 저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 잠깐 나누죠. 저는 잠깐 느끼는 게 여기 금방 읽어주셨던 것처럼 무리하기 이 말이 와닿는 게 과도한 열정이나 과도한 어떤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그것이 오히려 환자로 하여금 더 어떤 성장이나 치유나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되고 또 전진하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의 어떤 과정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치료자의 어떤 무리하기 이것들이 오히려 더 환자가 준비되는 과정을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또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거가 병렬로 생각할 게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특별해. 그래서 남들보다 더 손길이 필요해. 그래서 과보를 하는 현상이 이와 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과보를 한번 시작하면 그 패턴에서 못 벗어나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도 계속해서 취약한 어린아이로 보면서 근데 누군가를 취약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 대상은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상에서도 이분들을 너무 취약하게 보고 현실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힐링 파워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리소스가 움직여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이게 우리가 잘 컨테인해주고 안아주고 공감해주면 이분 따뜻해지면 자기 스스로 기지개 펴고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시도하게 되는데 아직 겨울이야. 아직 봄이 왔지만 아직 겨울처럼 추워 하면서 겨울이나 봄이나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겨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다가오는데도 아니야. 언제 또 날씨가 더 추워질지 모르니까 내가 좀 더 보호해야 돼 하는 쪽에서 계속 내담자나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측면으로만 갖게 되면 스스로 겨울철이 아니기 때문에 봄철에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스스로 나가 뛰어놀아도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체험할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지나치게 패션이 있어서 아이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나 상담자가 이 내담자를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건강한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패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나 다들 위험한 거죠. 그게 딱 말하자면 그 주관적 역전이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 주관적인 역전이죠. 그러니까 공감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공감이 아니고 말하자면 자기 연민처럼 돼가지고 그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무 매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적으로 돌보는 사람으로 됨으로써 자기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프라이드, 그 나르시스틱 니드를 채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한 부모, 훌륭한 치료자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이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나오면 안 돼요. 무의식 중에는 어쩌면 내가 계속 돌볼 대상으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리 개별에 나가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돌보고 있는데 네가 어디를 가? 내 허락이 있기 전에 꼼짝 마. 이런 상황이 치료 세팅 속에서도 무의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 다 알아서 잘 치료해줄 텐데 아직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내가 허락받고 해. 이제 이런 쪽으로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죠. 그게 어떤 정신분석 이론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과거의 클래식한 이론 속에서는 일단 분석관계에 들어가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분석가와 사전에 충분히 의논해서 분석가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 함부로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라 하는 룰을 강요하는 패턴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하고 비춰본다고 한다면 어떤 면은 이분들의 프리어소시에이션 속에서 무엇이든 가져오는 건 좋은데 우리가 미리 엄격한 룰을 정해서 너는 꼼짝마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돼라는 이런 과거의 클래식한 어떤 어프로치 자체도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간혹가다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게 이제 영적 지도자 내지 교회에서 목사라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이게 사적인 부분하고 공적인 부분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관여할 부분이 있고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모호하니까 뭘 할 때마다 허락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녀들 한국에 있을 때 유학 보내는데도 교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만약에 다른 데서 전문가들한테 조언 받아가지고 유학을 보냈는데 교회 와서 이야기 안 했다 해가지고 그게 막 책망 듣고 할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해지면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가의 심리적 노예가 탄생하고 영적 지도에서는 영적 노예가 탄생해요. 그렇게 되면 그 독립된 건강한 인격들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이나 영적인 예속된 어떤 심리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프로페셔널 에틱스에 관련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지금 심리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서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내가 전능한 사람이 아니고 이분에게 필요한 것을 이분 스스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은 그걸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간접적으로 이 사람 안에 있는 힐링 파워나 이분 안에 있는 어떤 스피리추얼리티가 잘 발현되도록 간접적으로 돕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주고 싶은 욕구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직업 유지를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자기 자녀나 내담자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겠죠. 이윤숙 님이 임상 경험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근데 맨날 해놓고 뒤돌아서 아차 또 했구나 그러고 뭐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이제 몸살이고 못 만나죠. 만나고 싶은데 굴뚝 같은데. 근데 제 속에서 속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만나라. 만나고 와라. 다음 주가 이제 선거일이니까 쉬는 주고 2주 있다 만날 건데 그때까지 꼭 만나고 오세요. 그 숙제를 줬죠. 우리 단기 상담에서 가끔 숙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별 문제가 없는데 잠을 못 잔다고 계속 이랬는데 이제 그런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관이 그쪽 같아서 이제 더듬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왜 못 만나는 건지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자꾸 뭔가 방법을 제시하려고 이러면 되잖아 저러면 되잖아 저 혼자 뿔이 나가지고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그 환자만 보면 속이 시끄러워서 죽겠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럽니다. 근데 아까 얘기대로 이런 게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실패한다고 해서 그 실망할 부분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또 이게 역동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그 뒤 그 다음 세션에서 교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잘 활용하시면 되지. 근데 문제는 이 통찰이 없으면 줄곧 그렇게 가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할 수만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보여요. 오늘은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또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에서 우리에게 오는 정서들이 그냥 안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하고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람 안이 그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는 건 죽어도 싫고 네. 만나러 가고도 싶고 갈등하는 거죠.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죠.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애들 씻었고 또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